연애도 결혼도 포기하게 만드는 팍팍한 요즘. 여느 평범한 직장인과 다를 것 없었던 이혜민 씨와 정현우 씨는 연애한 지 6년째 되던 작년 3월 남들과 조금 다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인스턴트식으로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결혼식을 마치고 약간 그렇게 다 헤어지는 게 좀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남들과 똑같은 결혼식에서 벗어나 42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두 사람. 왜 이렇게 멀어? 너무 힘들어서 막 진짜 중간에 막 가방 던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나 못 가겠다고. 화려한 무대도 빛나는 드레스도 없는 고된 길이었지만 두 사람은 그 길 위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다시 새겼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두 사람의 특별한 결혼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들처럼 새로운 모험을 꿈꾸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라며 42일간의 추억을 기록해가는 두 사람. 사실 저희처럼 뭔가 다른 방식으로 결혼을 해보려고 선택하신 분도 요즘에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기존의 방식에 따르는 것보다 약간 불편하겠지만 조금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길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한 결혼식의 주인공 이혜민, 정현우 씨 부부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민, 정현우 부부 모셨습니다. 마치 신랑 신부 입장하는 것 같았어요. 네. 아니 두 분이 느낌도 비슷하고 앳된 얼굴이어서 그야말로 딱 신혼부부네요. 처음에 강연 신청하실 때부터 두 분이 함께 강연을 하겠다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저희 오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네. 혼자보다는 같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젊은 부부의 결혼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민, 정현우 부부의 이런 결혼 어떠세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이곳에도 곧 언젠가 결혼하실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언젠가 자녀들의 결혼식을 지켜볼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새로운 생각의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애 때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2010년에 만났어요. 그때 저희는 이제 갓 졸업을 하고 저는 출판 편집자로 남편은 시각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어요. 워낙 바쁜 일이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볼 새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데 그렇게 한 4년쯤 만났을 때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실 거예요. 아마도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뭔가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랄까? 남자는 집을 해와야 된다고 하고 또 여자는 혼수 그리고 예단 준비해야 된다고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식장, 드레스, 뭐 결혼 사진까지 진짜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랬었죠? 네, 저희는 근데 그때 사회 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았었고 남들만큼 결혼을 하려면 부모님께 손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현실을 알게 되니까 결혼 얘기만 나오면은 서로 예민해지고 싸우게 됐었죠. 네, 저도 부모님께 처음 이제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께서 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를 듣고 부모님들도 결혼이라고 하면은 챙길 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걸 꼭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사실 결혼식장 가보면
정말 누가 주인공인지 하객인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그렇게 치러지잖아요.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특별한 결혼식을 원할 텐데 사실은 준비하다 보면 남들 하는 만큼 준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둘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의식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산티아고 순례길로 우리 결혼식 대신 걷는 거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야말로 우리 둘만의 그런 의미 있는 의식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로 오케이를 했었죠. 저는 아내가 바로 오케이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그 전에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프랑스 국경 마을인 생장에서부터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도시까지 약 800km에 이르는 가톨릭 순례길인데요. 천년의 세월 동안 많은 여행자들에게 사랑받고 지금까지도 많이들 찾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이 드레스 입고 걷는 꽃길도 아니고 흙냄새 풀풀 나는 그 긴 길을 과연 아내가 걸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수락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뒤로 여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저희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보다 100km 정도 더 간 피니스테라라는 곳까지 이제 900km 정도를 걷기로 했어요. 그 피니스테라라는 곳이 이제 옛날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길인데 그 길에서 저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기로 했죠. 네, 그렇게 계획은 했었지만 사실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희도 각 집안의 장남 장녀기도 했었고요. 또 저희도 무엇보다 가족분들한테 축하 응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을 설득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결혼식을 안 하겠다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저희는 한 천천히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저한테 가장 큰 산은 저희 아빠였는데 저희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무서우시기도 했었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시는 분이셔서 또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빠가 딸 결혼식에 대해서 어떤 욕심이 있으셨던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말씀을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작전을 짜가지고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날따라 저희 아빠가 제가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실 아빠도 그렇게 정신없이 결혼식 하는 거 별로였다 이러시면서 너희 생각답다 그러면서 잘 준비해서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정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도 났었고 그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보수적이시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죠. 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본격적으로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아무래도 직장 문제였거든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여행을 가려다 보니까 미리 이제 회사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뭐 휴직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다녀와서 이제 생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걸 정해놓고 가는 것보다는 다녀와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커가지고 고민 끝에 회사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우리 결혼 비용이 얼마나 됐었죠? 저희는 최대한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물론 저희 신혼집은 어머님이 쓰시던 수혜 공방을 빌려서 그 오피스텔 원룸 10평 남짓한 곳에 꾸렸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모아둔 돈과
그리고 퇴직금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살림살이 비용으로 약 한 500만 원 정도를 썼고 한 달 반 여행과 그리고 나머지 또 한 달 반의 순례길 여행 총 합쳐서 1,200만 원 정도. 그리고 여행을 다녀와서 직장을 구하기 전 한 3개월 정도 생활할 최소한의 자금만 마련해 두고 그리고 저희는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그 드레스와 턱시도 대신에 운동화에 등산복 그리고 커다란 배낭을 메고 3월 14일 저희들만의 특별한 결혼 행진을 떠났습니다. 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떠난 저희의 결혼식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제가 자칭 저질 체력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좀 체력 단련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주말마다 성곽길을 걷기도 하고 여름휴가 때는 제주도 올레길을 가서 전지훈련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가니까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첫날부터 고비가 찾아왔어요. 첫날 순례길에서 가장 높은 산맥을 넘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미처 저 정도까지 준비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뒤쳐져가지고 눈 쌓인 산을 10시간을 헤매게 된 거예요. 네. 식량도 다 떨어지고 체력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막 눈물도 나고 아 진짜 내가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남편을 막 원망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도 매일매일 그런 고비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을 틈틈이 괴롭히면서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다 이런 본성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실 남편도 분명히 저 때문에 답답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저한테 힘들다는 얘기도 안 하고 또 짜증이나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진짜 지금의 말이지만 어떻게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아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대치를 제가 되게 낮게 잡고 가서 그랬는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준 아내에게 참 고맙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의 배려심과 참을성 덕분에 끝까지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는 그 길 위에서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을 받게 됐는데요. 사진 보이시죠? 네, 저희는 그 길이 저희한테는 결혼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면사포하고 나비 넥타이를 들고 가서 걷다가 좋은 길이 나오면 사진을 찍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등산복 차림에 이렇게 웨딩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얘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축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떤 날은 길 위에서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든다는 어떤 음악가를 만났는데 저희 얘기를 들으시더니 즉석해서 축가를 불러주시기도 하셨고 또 길을 걸으시는 어떤 스님을 한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를 굉장히 기특해 하시면서 덕담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결혼식 주례사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의 축하와 응원 속에서 저희 둘만의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3개월간의 그 긴 결혼 행진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저는 돌아와서 새로운 직장을 얼마 전에 구했고요. 제 아내는 1인 출판사를 내서 자기가 꿈꾸던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행 뒤에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됐다고 할까요? 그 전에는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좀 복잡했었는데 여행 중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맛있는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막막했던 900km를 정말 느리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계속 걷다 보니까 그 끝에 다 달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과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도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이렇게 꾸준히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목표했던 지점에 다 다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저희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또 결혼식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만약에 결혼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처럼 이렇게 여행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둘만의 그런 방법으로 두 사람만의 특별한 그런 결혼식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이 만약에 색다른 결혼식을 꿈꾸고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셨으면 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끝까지 함께 인생을 걸어가겠다는 진실한 다짐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정현우, 이혜민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두 분 그냥 행복이 철철 넘쳐 흐르네요.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서로 좋은 거예요. 네, 이거 봐요. 웃음을 참지 못하네. 물론 나비 넥타이에 면사포 쓰고 다양한 결혼 사진을 찍었지만 그래도 네. 신부 입장에서 웨딩 드레스가 좀 아쉽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네. 저는 진짜 특별한 우리만의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힘든 결혼식을 치렀는데 앞으로 인생에 어떤 역경이 와도 쉽게 다 극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젊은 부부의 결혼식 뒤에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양가 부모님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먼저 신랑 아버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니 첫 결혼이라면서요, 집안에. 예. 그러면 그동안 다닌 경조사비를 좀 걷어 들으시는 일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선뜻 허락하셨어요? 글쎄 처음에 간다 그랬을 때는 과연 쟤네들이 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할 수 없죠. 뭐 이제 다 뭐 어느 날 배낭 뭐 사고 비행기표 했다 그러더니 가더라고. 아. 뭐 둘째 하나 있으니까 쟤한테 나중에 더블로 받아야지. 뭐. 네. 아유, 둘째 아드님이 네 부담이 되시겠네요. 네. 자, 네. 뭐 아버님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 입장에서는 직장 선뜻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염려되지 않으셨어요? 네,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긴 됐죠. 네. 그런데 아이들이 다시 잘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믿음을 주더라고요. 네, 뭐또 다녀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그 걱정이 기우였네요. 네. 네, 아유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우리 신부 아버지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결혼식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신랑 신부가 딸 사위가 가장 걱정했었대요. 근데 어떻게 쉽게 그래도 마음이 동의가 되시던가요? 저도 한때 젊었을 때 네. 저런 로망을 꿈꿨는데 아, 내 딸 힘이라고 없었을까? 아, 그래, 그거구나 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걸 다녀오며 저들에게는 얼마나 큰 인생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어떤 용기도 되고 음, 또 포용도 되고 네. 서로 안아주고 화합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듯해서 네. 그러자구나. 네, 아버님은 거의 강연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딸 키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결혼식장에 손 잡고 들어가는 게 일종의 로망이었을 텐데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그러죠. 네, 저도 한참 그렸던 꿈인데 네. 그걸 못했어요. 아쉬우시구나 아직도. 무척 아쉬웠죠.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옆에 아까부터 아주 핫한 표정으로 지켜보시던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우리 현우 씨 할머니신 거죠.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할머니가 아주 멋쟁이신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손주 결혼식에 참석하는 건 건강이 허락해야 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어르신? 아니 젊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 가고 싶은 대로 한 번 인생 사는 거 처음인데 저희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야, 할머니 부모들이 멋쟁이시다. 하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집안 어르신들 아래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두 분의 인생이 더 기대가 됩니다. 멋진 새로운 창의적인 일들로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시길 저희가 큰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